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러시아 심장부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지금 러시아가 2026년에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왜 하필 2026년이 거론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경제, 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크레물린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선전이 아니고요. 오직 실제 데이터와 현대전의 논리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전에는 전선과 후방이라는 불변의 법칙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피를 흘리는 곳은 전선, 안전한 곳은 후방.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참호를 넘어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번지고 있어요. 수도 모스크바에서 연일 공습 경보가 울리고 여러 지역의 정일 공장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느끼는 그 안전감이 하루하루 깎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시위성 공격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리페츠크주에 있는 에네르기아 공장 공격이 아주 상징적이에요.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최신의 무기인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그리고 각종 드론의 핵심 부품, 특히 배터리를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말 그대로 러시아 국방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죠. 그런 중요한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니, 러시아의 피해가 막심했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격추된 드론에 파편이 떨어져서 불이 났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렇게 발표했죠. 하지만 현장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 공장 건물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게 단순 파편으로 생길 수 있는 화재 규모가 아니죠. 게다가 공격 당시에 그 해당 지역의 이동통신망이 끊겼다는 증언도 있어요. 아, 통신망이에요? 네, 이건 러시아가 공격 사실이 외부로 퍼져나가는 걸 막으려 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는 하필 그 많은 곳 중에 그 공장을 노린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요격률이 24%에 불과해요. 24%요? 네, 4발 중에 3발은 막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크라이나는 전략을 바꾼 겁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어렵다면 아예 미사일을 만드는 공장을 파괴해서 발사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아, 정말 소름 돋는 전략이네요. 결국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저비용 고효율의 드론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값싼 드론으로 공격해서 러시아가 엄청나게 비싼 방공 미사일로 막게 만들어요. 설령 드론이 격추되더라도 러시아는 이미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출혈을 강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러시아의 군수공장, 정유시설, 항구, 이런 전쟁 수행의 필수적인 혈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를 서서히 말려주되는 이른바 1000개의 상초로 죽이기 전략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들이 정말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까? 네,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산업은 지금 소련 붕괴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쟁 초기에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 동력이 바닥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있나요? 우선 재정 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 제조사인 통합항공기 제작사 UAC라고 하죠. 그리고 드론 업체인 크론슈타트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이 지금 빚더미에 올라서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해요. 국가 최우선 산업인데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한계입니다. 러시아 무기는 대부분 구소련 시절의 기술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방의 제재로 반도체 같은 첨단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무기의 정밀도는 떨어지고 유지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탱크나 장갑차가 값싼 드론에 쉽게 파괴되는 모습, 그게 바로 이걸 증명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신뢰 하락도 큽니다. 전쟁터에서 러시아 무기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최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의 국제적 명성도 크게 훼손되었죠. 이제 아무도 러시아 무기를 예전처럼 신뢰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이 왜 그렇게 중요한 해로 거론되는 건가요?
바로 이 모든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점, 그게 2026년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아,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군요. 네, 후방은 계속 공격받아서 불안하고 경제는 서서히 침체되고 방산업체는 돈이 없어 쩔쩔매고 무기는 날가라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쟁을 지속할 힘 자체가 고갈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압박도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면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주 고도의 정치적 한 수예요. 이 전쟁이 개인의 권력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러시아의 선전선동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결국 내부의 문제가 고마 터질 수 있다는 경고군요. 맞습니다. 전선에서의 작은 승리보다 후방의 경제와 산업이 무너지는 것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지만 시간은 결코 러시아의 편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전선을 넘어 러시아의 경제 산업 그리고 국민들의 안방까지 파고드는 총력전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비용 고효율 전략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고 있고요. 2026년은 그 한계가 드러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네. 이 상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표현해 주십시오. 러시아 경제가 과연 2026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이 내용을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채널 전쟁 시사를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평화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